원래 미국은 고금리일 때 경제가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맨날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이 딱 그래요. 두께가 한 3cm 되는 뚝배기야.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문홍철입니다. 오세요. 예. 네. 자, 그동안 이제 나오실 때마다 2분기가 중요하다, 뭐 네.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쭉 해오셨는데 네. 약간 지금 그 예언처럼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밟았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을. 네. 네,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예언을 해오셨던 건지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예언의 기본 근거는 이제 유동성이죠. 네. 저는 유동성만 보는 유동성 성애자. 사실 연준 점도표 별로 관심 없어. 네, 뭐 금리 뭐 언젠가 내리겠지.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보통은 금리는 좀 늦게 내립니다. 예, 이제 그 기대감을 조금 접으실 필요가 있어요. 빨리 내릴 거라는 점. 물론 내리긴 내릴 건데 네, 좀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고 또 나중에 되게 크게 내립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원래. 근데 저는 이제 금리야 뭐 그렇고 사실 유동성이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냐, 이제 쪼그라드냐, 이제 그 흐름에 굉장히 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사실 가장 이제 핵심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핵심은 미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한다. 연준이 아니라. 네,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정부가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트레저리 빌 단기물, 단기물을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빌 발행이 작년부터 1분기까지는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는 표현이 이제 되겠죠. 네, 문제는 3월부터 조금씩 발행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2분기에는 이미 계획상 줄어드는 걸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확정이에요. 결정이 됐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2분기에는 유동성이 미국 정부 발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 연준이 액션을 하지 않겠냐. 네, 이게 기존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생각. 그리고 3월 FOMC가 있었죠. 2주 됐나요? 예. 그 FOMC를 보고 이제 그 당일날은 아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점도표가 다행히 유지가 됐네. 연준 배들기네. 땡큐 이랬죠. 네. 저는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유동성의 긴축을 연준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 유동성 긴축을 이제 그건 똑같은데 연준이 풀어주지 않겠냐. 공급해 줄 거다에 네. 대한 전망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연준이 공급을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주식 되게 좋게 봐요. 네.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런데 2분기에 잠깐 쉬어가는 거지. 2분기에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네. 3, 4분기엔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살아날 텐데 요 2분기라는 마찰적인 기간이 한번 있어서 이 시기에는 다소 위험 자산들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이제 3월 한 중순부터 이제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났고 2분기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도 이제 강세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건데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그림에서 이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네. 14페이지. 선생님 같았어요. 화면에 이게 14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네. 이 14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재정증권 단기 미국채 T빌이라고 하죠. 네. T빌의 월간 발행량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늘었죠. 네. 이게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공급이 돼서 에브리바디 특히 주식이 해피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동성을 늘 비유를 할 때 물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유동성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제 물이죠. 자, 우리가 이제 모래를 산으로 쌓은 다음에 모래 가운데를 파고 물을 부었어. 네. 자, 이제 물은 이제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래산에 어디에다가 구멍을 뚫냐에 따라서 물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가장 약한 고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딱 그래요. 음. 그래서 유동성이 커지면 분명히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네. 그게 뭔지 몰라. 그게 뭐 그 테마는 그냥 잡히기 나름이야. 그게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요즘 뭐 채권으로는 돈이 잘 안 가잖아요. 네. 이제 뭐 금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가는 건데, 지난 3월달 막대기를 잘 보시면 2월부터 좀 줄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적어도 유지가 되거나 계속 증가하면 땡큐. 그런데 왜냐하면 또 얘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순 공급이 또 따로 있어요. 얘는 그냥 순전히 공급한 것만 따진 거고, 이제 순 공급은 만기가 돌아온 것까지 다 네팅 쳐가지고 네.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공급되는 유동성만 보여드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제 되는 거죠. 보시면 그림이 이제 어떻습니까? 막대기가 플러스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예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네. 보시면 작년부터 공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에 공급량이 좀 작아. 그렇네요. 네, 작아요. 문제는 4월, 지금이죠. 지금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는 빌에 대한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 계획에다가 뭐 만기 돌아오는 거 이거 저거 이렇게 떼고 하면은 3월 달에는 쪼그라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분기에 연준이 좀 빠르게 유동성 공급책을 내지 않겠냐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네네. 네. 베이스 시나리오. 네. 근데 이제 이번 3월 FOMC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다들 전도표 보고 와 다행이다. 저는 오우 이거 별로다. 유동성이 전혀 대책이 아주 약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뭐 그 말을 한마디만 제가 이제 한마디 있어 딱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한 것만 제가 가져오면 fairly so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곧 보통 fairly soon은 이제 다음 회의를 얘기해요. 네. 다음 회의 때 양적 긴축을 월 950억 달러 하는 거 얘를 이제 줄이는 거죠. 테이퍼라고 하죠. 테이퍼링 하는 거를 뭐 논의하겠다 혹은 뭐 그렇게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얘기를 했어요. 네. 부족해 제 생각에는. 요게 2분기에 주식이 좀 쉬어가거나 마침 요즘 코인 시장도 네. 좀 유동성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는 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예. 지금 하필 지금 시점에 네, 유동성을 줄이려는 조짐이 보이는 보이는 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 연준은 맨날 이제 선비들이잖아요. 네. 예, 선비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똑똑하죠. 똑똑하고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책에 쓰여진 대로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분들은 다 책이 메인이니까 요즘 미국의 특히 이제 가솔린 유가죠. 네. 유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가솔린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특유의 그 거주비 반영 방식이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네. 이제 실제 월세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이제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월세 이거를 이제 거주자 임차료가 하는데 이게 잘 안, 얘네는 좀 천천히 떨어져요. 늘 네. 후액이.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원래는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반영하는 정도가 좀 빠른 나라가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빠릅니다. 스위스는 거주비에서 실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월세 떨어지면 바로 반영해. 네. 그래서 스위스가 금리를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내린 거죠. 다음은 스웨덴이 될 거고 저는 뭐 한국도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마치 정답인 것처럼 미국보다 어떻게 한국이 먼저 내리냐 다 이러시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먼저 늘 내렸어요. 올릴 때도 먼저 올렸어. 늘. 네. 이번만 좀 특이한 게 아니고 원래 역사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 맨날 역사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패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 패턴, 늘 역사 패턴. 너무 이걸 인과율적으로 이렇게 뭐 요즘 뭐 소비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이렇게 그걸 왜 우리 백미러로 보고 운전할 때 백미러 보세요? 보기는 보지 않나요? 앞을 봐야지. 앞을 보는데 가끔이에요. 백미러는 가끔이죠. 가끔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든 안 보면 큰일 분들은 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은 맨날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그 백미러라는 게 우리가 보는 지표죠. 아니 물론 지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중요해. 백미러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앞을 보려면 우리가 과거에 이 길을 어떻게 갔는지, 이 트랙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를 이제 백미러랑 대조해 보면서 앞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봐야지. 너무 이제 지표에 의존해야지만 봐야긴 하지만 그거를 보기보다는 좀 역사적인 패턴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연준은 긴축을 좀 늦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늘 보면. 지금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위험이 네. 늦게 하는 것보다 네. 더 크다. 네. 이런 발언들을 지금 연준 인사들이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사실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이미 나오고 있는 지표들일 수 있잖아요. 아, 그분들은 과거 안 보십니다. 그럼 네, 그분들은 그렇습니까? 교과서를 보고 백미러를 보시죠. 네. 아니 뭐 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백미러를 보십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정파들은.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신중론. 진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진짜 배경은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뭐 고용 소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굳이 금리를 제조업 PMI까지 내리냐? 잘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떨어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살짝 저점에서 반등하니까 이거 좋네. 네. 이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연하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에는 대선이 이제 11월이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단 6월은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저는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연준은 늘 금리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늦게 시작해요. 시작이 좀 느려. 늘 그래요. 늘. 그런데 한 번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두세 번 인하를 천천히 해. 두세 번 인하를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백 bp를 인하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상의 리스크와 금리 인하의 리스크를 봤을 때 뭐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냥 귀등으로 잘 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귀등으로 잘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도 늘 했던 얘기였었고 그게 하나만 한 얘기고, 왜냐면 백미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백미러에 보니까 막 직선 도로야. 그러니까 우리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고 빨리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아도 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해서 그게 앞으로 뭐 한두 달은 맞으니까 그 시기 동안에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보는 바로미터는 뭐 그런 지표가 아니라 당장의 이제 유동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는 조금 안 좋다. 이제 그게 요즘 뭐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원에는 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과관계를 좀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결과는 사실은 원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이 세계를 보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른데 이제 많은 분들은 A니까 B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보지 네네.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봅니다. 운명론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사이클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이클은 결정돼 있고 거기에 재료들이 덧붙여지는 거. 덧붙여지는 거. 그게 제가 좀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보면 저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사이클이라는 게 예. 뭐 또 수많은 변수가 만나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어떤 변수가 그게 어떻게 바로- 나타날 줄 알아서. 그게 바로 네. 인과율적인 사고 방식이죠. 예. 우리 인간이 늘 빠져 있는 인과율적인 사고 방식. 저도 이제 범인의 범인의. 한 명이다. 저 이쯤 되면 사파쯤 되실 필요가 있는데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 문홍철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그래요? 맥락에서 현자가 또 있었네. 네, 굉장히 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네. 인간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예. 하지만 네. 유사한 사이클이 있다. 운율을 하죠. 네, 운율이 있다. 네, 맞아요. 운율을 뭐 그런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신 아는 분이 분 있어요. 아니세요? 혹시? 그게 그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토인빈가? 아무튼 그 유명하신 역사학자가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한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 예, 예. 네. 그 이제 랩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끝말 라임을 맞추기 하는데 이런 끝말이 거.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재미없지. 예, 느낌이 하지만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탄탄하다고 하는데 예, 예. 혹자는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어도 네. 불안하다. 네. 왜냐하면 투자가 일부에만 집중되고 있고 네. 이 고금리 여파가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이든 중소 뭐 은행이든 여러 가지 신용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본질적인 경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연준은 네. 이렇게 금리를 주저주저하고 안 내리면 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 소수파네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연초부터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파월이나 네. 네.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네.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헷갈리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는 그때그때 다르더라도 이번에는 무슨 문제로 네.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모르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미국 경제는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당연히 괜찮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뭔가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누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냐? 네.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지. 어떻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둘 다 맞습니다. 일단 왜 미국의 지표가 최근에 좋으냐? 원래 미국은 고금리일 때 경제가 좋습니다. 네. 맨날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그런 네. 건가요? 이해가 안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안 써져 있거든. 교과서에는 금리 올리면 경제 나빠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수요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총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네. 경기가 나빠진다고 나와 있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금리를 올릴 때는 늘 좋아. 특히 꼭대기일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국이 왜 그러냐?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미국은 첫 번째로는 경제 구조가 장기 조달 위주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이 발달해서 그래요. 네. 그 외에 한국이나 뭐 유럽은 그렇잖아요. 단기 조달이에요. 단기 조달. 짧게 조달을 해요. 가령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죽다 살아나다 이러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은요. 금리를 올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고정금리로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담대 고정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분들이 정치적인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주담대 기준금리 올리면 주담대가 망해가잖아요. 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당장 지역구에 국회의원 쫓아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다 자영업자 다 죽겠다. 그렇죠. IMF보다 심하다. 네. 근데 지금 진짜 심한 것 같아. 보통 이분들은 힘들다 하거든요. 늘. 근데 지금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야 이거 지금 우리 지역구가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도 그런데 그럼 서로 모였더니 야 이거 우리 이러면은 이거 우리가 좀 중앙은행에게 뭔가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좀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가요. 그런데 미국은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다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니까 기준금리를 뭐 올리든 말든 뭐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이사만 못 가, 이사를. 그러니까 표심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분들 나중에 영향이 있어요. 나중에 올라와.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사람들이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그 부담이죠. 부담액. 네. 네. 부담액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되게 늦게 올라와요. 기준금리 지금 고점 친 지가 작년 7월인데 얘가 지금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늦게 올라가 늦게.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막 완전히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시차가 굉장히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동금리 국가보다 늦게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나마 올해도 보시면 바이든이 대선이니까 저렇게 금리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대선 아니었으면 어쩌면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될 가능성도 있었었어. 대선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인 모양새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을 막 끓이는데 진짜 막 화력을 최대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막 돌려가지고 화력 최대로 했는데 물이 안 끓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지 거기다가 기름 더 부어서 불을 더 활활 하게. 근데 또 물이 안 끓어. 네. 그럼 기름 더 부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뭐 550bp 이상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물이 안 끓어. 그럼 더 계속 붓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물그릇이 막 이제 두께가 한 3cm 되는 뚝배기야. 뚝배기. 네. 뚝배기는 가열이 안 돼. 네네네. 예. 물론 나중에 열이 오래 가죠. 그렇죠. 예. 예.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미국이 딱 그래요. 한국은 냄비. 그냥 바로 하면 끓어. 불. 끄면 바로 꺼지고. 네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주 두꺼운 뚝배기예요. 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이 잘 안 끓어. 하지만 한번 끓기 시작하면 계속 끓어요. 불을 꺼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준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올릴 때는 늘 600bp를 올리고 내릴 때도 늘 600bp를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요. 그게 바로 미국 경제의 좀 특이한 현상.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니까 상관없지만 이사는 못 가지. 자, 이사를 못 가면 부동산 잘 아시니까 거래되는 주택 중에
80% 이상이 기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매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신규 주택만 사람들이 사야 돼.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지죠. 매물이 사라지면 우리가 맨날 수급하잖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이 뭐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레벨이 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까 물가 산출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가격이 물가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마치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안 떨어지는 것처럼. 물론 실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또 느리게 내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미국은 고금리에서 꽤 괜찮은 경제인 것처럼 보이고, 다만 그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지. 대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제 변동금리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동론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거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무슨 독한 약을 먹었어. 네. 네. 독한 약을 먹으면은 이 독한 약이 몸의 장기를 막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이 병을 고쳐야 되니까 독한 약을 먹고서 장기가 막, 간이 특히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 네. 근데 간이 망가졌어도 이게 내가 지금 막 간은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물론 간은 이미 맛이 갔지. 침묵의 장기. 네. 네. 폐도 뭐 망가지고 속은 다 망가졌어. 그런데 일단 지금 병이 막 안 나. 그건 또 약 또 집어넣어야죠. 이게 기준금리 올리는 거죠. 열이 떨어져야 되니까. 열은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열은 사실은 측정의 문제야.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집값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고금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측정의 문제 때문에 열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체온계에 나오고, 정작 열은 안 떨어지고, 그럼 약을 더 쑤셔 넣고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망가졌고, 이미 다 망가졌지. 시차가 되는 겁니다. 시차. 그 시차가 얼마냐? 금리 고점에서, 기준금리 네. 작년 7월에 고점 때렸죠. 고점에서 1.5년입니다. 그럼 올해 연말 정도 내년 초, 올해 연말. 일까요? 네, 네. 부터 미국 경제는 둔화되기 시작하고, 올해는 특히 예전 사이클이랑 조금 다른 게 이민자가 대폭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보실 때, 아니 이거 지금 기업들 특히 경영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경기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개별 소비자 잡고서 물어보면 다들 심리가 안 좋아. 그런데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아, 성장도 좋죠. 요거의 가장 큰 게 최근에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발표했던 올해 이민자를 포함한 넷 인구 증가가 1.3%를 넘어섭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가 1.3%? 엄청난 거예요. 네, 네. 참고로 한국은 마이너스 0.4%입니다. 자연 감소 중이죠. 자연 감소 네. 중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자, 올라가고 싶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게 빨리 올라가죠. 아, 예. 미국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탄 거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탔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진짜 열심히 뛰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인구에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디메리트가 있는 거고, 미국은 인구에서 엄청난, 물론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긴 해요. 미국의 인구의 이민의 증가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쫓겨났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그때는 굉장히 증가가 낮았어요. 거의 빵에 가까운. 그 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난 계속 일했었고, 미국이 작년 5월에 작년 23년 5월에 그 타이틀 42라고 하는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남미에 있는 분들은 미국이 이제 국경을 개방했네. 나 빨리 미국 가서 돈 벌어야지. 혹은 미국에 있는 내 가족들 다시 보러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의 이민으로 남부 지역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2023년 지금까지도 이민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월까지. 문제는 이민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남부 국경 문제, 이민 문제.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민을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이민자의 서류나, 그러니까 합법적인 서류,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인 절차들을, 그리고 특히 남부 국경에 대한 안보, 순찰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대놓고 공화당에 뭐 당연히 줄이자고 하죠. 이제 특히 트럼프가 되면은 굉장히 이걸 줄이는 쪽으로 갈 건데, 이민자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느려지게 되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민자가 들어와서 불법 이민으로 기업에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월 초,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발표될
비농업 고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 벌면 소비를 하겠죠. 그 그렇죠. 소비는 GDP에 포함이 되겠죠. 네. 성장이 잘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민자들은 순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개별 CEO들이나 개별 소비자들한테 심리를 물어보면 이분들은 나 지금 망해가고 있다. 우리 파산 건수 너무 많다. 우리 가게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넷 이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소비가 좋다, 고용이 좋다, 저 별로 그러고 안 봐요. 안 봐, 솔직히. 제가 보는 건 뭐냐? 이민자를 봅니다. 이민자. 이거 되게 재미있는 장표여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가져오신 PT 자료에도 있어요. 예. 19페이지, 20페이지 여기에 20페이지 있는데요. 있네요. 네, 그 19페이지에 보여주시는 지금 가게와 기업이 생각하는 비농업 고용 건수가 예. 이렇게 벌어진 것은 예. 본질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해주신 네. 이민자 때문이다. 이민자가 가장 크게 큰, 제가 볼 때 한 60% 정도의 원인은 요 이민자가 그 가계조사와 기업조사.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이제 나쁘게 보시려는 분들은 가계조사가 나쁘지 않냐? 네. 근데 경제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업조사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기업조사 쪽이 맞다. 저도 경제를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데이터는 분명히 이민자에 의해서 기업조사가 좋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여주시는 페이지에 보면 네. 이민자가 급증한 것은 사실인데 예. 이민자 수가 그렇다고 해서 24년도에 네. 가파르게 확 줄어들 이유는 아직은 없고요.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또 제도적으로 규제가 생기고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도 네. 있겠지만 있죠. 과거 수년간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네. 들어오는 걸로 보면 네. 오히려 뭐 이런 상황이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네. 상황이 2, 3년은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닙니다.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약간 오해인데 네. 그 신규 이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추방자셨던 분들. 그러니까 서류상 숫자가 잡히고 있다. 네, 그 추방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서류를 떠나서 이제 넷으로 복귀니까. 그 복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중남미에서 어느 나라가 망했어, 혹은 뭐 갑자기 뭐 정적이 불안해, 네. 이런 나라 아세요?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일부 있긴 음. 하지만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민이 늘었냐? 이 가장 핵심 요인은 그때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 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 앞에 집 봐주시면은 네. 가게는 지금 네.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네. 보기에는 이민자가 들어와서 뺏어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한 2022년부터 증가한 고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민자가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이민자가 여기서 안 들어온다면 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게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좋아질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임금이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안정된 원인으로 가장 큰 게 바로 이민자가 공급됐다는 게. 네. 그래서 고용이 좋은데도 왜 임금이 안 오르지? 이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고용은 당연히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노동 공급이 있으니 임금은 정체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임금의 정체가 이제 이민자가 좀 줄어요. 네. 뭐 준다기보다는 이제 증가세가 주는 거죠. 좀 덜 들어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나도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할까?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의 고용 조건이 계속 타이트해야 됩니다. 계속. 네. 모멘텀은 아마 올해 중으로는 조금 미국은 성장 모멘텀이 완만해지는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그 어떤 소설가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희 여기 예. 시청자께서 역사가? 보내주셨는데, 예. 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있다. 예. 마크 트웨인이라고 마크 트웨인 합니다. 맞아요. 네. 마크 트웨인이 문학가네. 문학가. 죄송합니다. 역사가 아니고 문학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귀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2분기에는 위험 자산이 좀 쉬어갈 것. 쉬어갈 것.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쉬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거 무서운 얘기. 그냥 횡보한다고 하시지 뭘 어느 정도 수준. 분명히 쉬어간다고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빠진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초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로 매수할 기회로 쓰셔야지. 이 시기에 저는 그래서 이제 횡보한다고 얘기해요. 예, 예. 얼마 빠질지도 몰라. 네. 다만 좀 쉬어간다. 횡보. 네, 횡보. 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저희가 왜냐하면 강세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강세뷰예요. 요 시기에 그리고 참고로 주식과 비트코인은 거의 상관성이 0.9 요즘은 미국 나스닥 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못합니다.
상관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분기에 좀 쉬어간다. 뭐 약간 빠질 수 있겠지. 변동성이 큰 자산은 좀 빠질 거고, 네네.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좀 덜 빠질 거고, 이 시기를 오히려 매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이제 쓸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고. 다만 난 내년까지 보겠다. 나는 투자를 뭐 이렇게 짧게 안 한다. 뭐 99%는 짧게 하시겠지만 내년까지 보시는 네. 1%의 분들은 고객분들은 네. 저희는 내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해로 보고 있거든요. 너무 뭔가? 네. 네, 너무 뭔가. 왜냐하면 과거 패턴 때문에 그래요. 패턴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네. 1.5년 그 시기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는 지금 미국채 금리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미국채 금리 뭐 10년물 뭐 4.3, 4.4 이러는데 네. 이거를 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일부라도 금리 높으니까 아니 달러로 4.4%를 국채가 주는데 그거를 또 어디서 그 정도 금리를 먹겠어요. 그 정도 좀 꾸준히 걔도 이제 주식 한 6, 7 사시고 한 30 정도는 채권, 장기물, 미국채로 갖고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날 때 대비해서 보험 들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죠. 계속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거고. 근데 채권은 내가 보험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에 대비도 할 수 있어. 너무 이런 좋은 자산이 세상에 없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다들 지금 채권 안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국내 경기를 너무 안 좋게 다들 쉽지 안 좋지.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금리는 잘 안 오르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져요. 근데 미국 채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약간 문제는 미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뚝배기를 너무 과열시켰어 지금. 그럼 나중에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안 좋아져요. 미국 그래. 늘 그래. 그러면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3, 뭐 4.4 이러니까 좀 남는 돈으로 달러로 좀 사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